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벡터를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얘들아,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운 적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자,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직선을 선 A라고 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건 사실 뭐하고 뭐가 필요했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했었잖아, 우리가. 그죠?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하나, 이렇게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뭐 m이라고 넣었잖아. 자, 그렇게 되면 저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기로 했었냐면, y-y좌표 이퀄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이렇게 세우기로 했었죠. 그렇지? 뭐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했던 거를 디테일하게 다룰 생각은 없는데,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 L 위에 어떤 임의의 점 x, y를 뭐 라지 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결국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그치? 요 두 녀석의 자취의 자취. 이 자취의 관계를 나타낸 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인 건데, 결국에는 얘네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치?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 점을 지나고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이 기울기가 하는 역할은, 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이 P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가는 동안 Y축의 방향으로 가는 건 요만큼을 간다. 요걸 나타내는 게 사실 기울기의 역할이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녀석을 하나 더 배운 거야. 새로운 수학적 개념으로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방향을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P부터 X까지의 벡터를 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만든다면 이 벡터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방향 벡터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방향 벡터. 뭐 뜻은 간단해. 뭔가 방향을 나타내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디테일하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적극표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쌤이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하나를 여기다가 설정해볼게요. 얘를 x, p, q 이렇게 똑같이 한번 나타내보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울기를 주지 않고 아까 쌤이 저기서 얘기했다시피 이 직선 L과 평행한 어떤 하나의 벡터를 D벡터라고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성분으로도 표현해볼게요. 성분으로도 얘를 A, B라고 이렇게 표현해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도형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체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거거든. 근데 그 자체 방정식을 세울 때 여기 L 위에다가 임의의 점을 하나 잡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요 X하고 Y에 대한 자취, 즉 관계식을 하나 만들 생각인 거야. 근데 관계식을 벡터의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벡터 입장에서 만들어 보는 건 좀 간단해. 여기 있는 P에서부터 여기 있는 X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PX 벡터라고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이렇게 PX 벡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이 D 벡터하고 이 PX 벡터는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어? 그죠? 평행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평행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두 벡터, 어떤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D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뭐와 같다? 그렇죠. PX 벡터와 같다라고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긴 지금 쌤이 하얀색으로 쓴 요 표현만 봐도 이게 뭔가 직선을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알겠죠?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고? 어떤 D 벡터, 어떤 벡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실수배를 했다는 건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평행한 어떤 녀석의 요 X 자취, 직선을 뭔가 나타내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되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쌤이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D 벡터에다 실수배 T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저기 있는 PX 벡터를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 원점 O로부터 이 X까지의 벡터,
요 벡터 있죠. 요 벡터를 OX 벡터를 쌤이 스몰 x 벡터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원점 O부터 P까지의 벡터, OP 벡터 얘를 스몰 P 벡터로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T 곱하기 D 벡터는 뭘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PX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그렇죠. OX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지? 자, 요 모양을 보고도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이제 이게 직선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눈에 좀 익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딸랑 이런 관계식을 하나 딱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얘를 딱 보고 나서 직선 이렇게 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한 번에 잘 안 되면 얘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자, 계속 가보는 거야. 얘를 성분으로 표현할게.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거든. 그럼 T 디벡터는 T 곱하기 D 벡터를 우리 뭐라고 놨어? A, B라고 놨죠. 자, 그리고 X 벡터가 지금 X, Y고 자, 마이너스 P 벡터가 지금 P, Q거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자, 요거 쓰면 이렇게 되겠다. TA는 결국 누구랑 같은 거야? 요거 뺀 거랑 같은 거니까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TB는 이렇게 뺀 거니까 Y 마이너스 Q 이렇게. 얘들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거니까 요거를 X하고 Y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자, X는 자, TA에다가 요거 저쪽으로 넘기면 되죠, 이렇게. P.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는 거다? 저 T, B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거를 보고 뭔지 알아야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함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당연히 미적분을 다 하고 기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혹은 N수생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미적분을 전혀 하지 않고 기하를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뭐 매개 변수를 이용했다 어쨌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요 모양을 눈에 익혀놔라. 이제 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린 요 녀석을 한 번 더 변형할 거거든. 한 번 더 변형해서 우리 눈에 익숙한 직선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야.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서 이제 X하고 Y를 주인공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면 쌤이 여기다 해보고 싶은 건 이쪽에도 지금 T가 있고 이쪽에도 T가 있으니까 이쪽에 T를 남겨두고 양쪽을 A로 이렇게 나눠서 A분의 X-P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도 얘를 B로 나누면 어차피 이쪽 T는 똑같으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갖다가 놓을 수 있겠지. 갖다가 놓을 수 있으면 여기다 B분의 뭐가 되는 거야? Y-Q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놓고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T를 이렇게 딱 지우게 되면 요게 사실 우리 눈에 더 익숙한 직선의 모양이죠. 이렇게 X, Y가 같이 있고 막 이런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게 될 모양이 바로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예를 있잖아. P하고 Q를 만약에 없애셨으면 X분의 A 이퀄 뭐다? A분의 X 이퀄 B분의 Y 이렇게 된 거잖아. 자, 요것도 직선인 거지. 요 직선을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P X 옆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이렇게 놓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고 볼 수 있어? 그죠?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그치?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없는 얘는 당연히 뭐겠어? X에 0 집어넣으면 당연히 Y도 0이 돼야 되니까 0,0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고 그걸 이만큼 평행이동한 X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제 이 직선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분모자리에 있는 요 X와 요 Y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죠. 방향 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되게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되게 좀 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이건 이렇고 이렇다 해서 다 설명하느라 이제 설명이 좀 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 정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많아. 방향 벡터가 있어. 근데 방향 벡터가 뭐 A, B야. 그죠? 방향 벡터가 A, B고 지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지나는 점이 P, Q야. 이렇게. 그러면 A, B라고 하는 방향 벡터를 갖는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 어떤 벡터하고 평행하다라는 말을 하던지 해서 어떤 직선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한 걸 벡터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린 직선의 방정식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거냐면 자, A분의 X-P 이퀄 B분의 Y-Q 이렇게 그냥 나타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설명 길게 했는데 이거 정리하면 결국 이거야. 자, 우리가 처음에 고1 때도 그랬어. 지나는 점이 하나 있고 기울기가 있을 때 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느냐를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다 이렇게 설명했었지. 그러나 문제 풀 때 이거 딱 결국 외우고 문제 풀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는 요걸 이제 암기해줘야 되는데 다만 선생님들 중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딱 우리 눈에 익숙한 녀석으로만 직선을 표현해주면 참 좋은데 저렇게 주지 않고 요런 모양으로 준다거나 요런 모양으로 준다거나 혹은 또 요런 모양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줬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직선인지 모르면 문제 푸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녀석들, 요런 모양들도 눈으로 좀 익혀놨으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 얘기예요. 이해가죠? 자, 문제 풀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거니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2,1인데 2,1을 지나고 그리고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이퀄 마이너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3 요 녀석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우리는 자 봐봐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던 관점에 의하여서면 이 녀석과 평행하다고 하면 얘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저쪽으로 넘기고 3 저쪽으로 넘겨 다 전개해서 기울기를 구하잖아. 그럼 그 기울기를 갖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사실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벡터를 하느라고 이걸 배웠으니까 굳이나 이제 이걸 좀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보내고 어차피 등호 구조니까 2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그럼 제가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2를 이쪽으로 내리면 2분의 y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얘는 방향 벡터가 뭐라고요? 그렇지. 마이너스 3, 2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 그죠? 뭘 지난다?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이해가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 점을 지나는데 얘하고 평행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요 방향 벡터를 똑같이 갖겠지 제가. 물론 완벽히 똑같다기보다는 이거의 실수배, 평행하니까 실수배지만 여기다 t 곱하고 여기다 t 곱해봤자 어차피 이퀄 구조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도 뭐라고 세우는 거다?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지나는 점 2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놓는다고? 이쪽을 2분의 그렇지. 2분의 지나는 점 1이니까 y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울게요. 공간이 좀 좁으니까 요거 지우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2번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점이 두 개가 있는 이거는 A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B점이 3, 2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두 점에 대해서 A, B를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했대요. 자, 내분하는 점 P 일단 구하자. 3대 1을 내분하는 점 P 구할게요. 내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대 1 내분이니까 3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지. 3 더하기 1 그리고 3 더하기 1 이렇게 좌표를 앞뒤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할 줄 알죠? 이거 그쵸? 요거는 4분의 얼마야? 4분의 요 9에다가 1 뺐으니까 8 이렇게 돼서 얼마?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3 플러스 1 해주고 3 플러스 1 해줄 건데 요거 2 앞으로 오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뒤로 오는 거니까. 근데 6인데 마이너스 6이라서 0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 구하는 거 여러분들 할 줄 알 테니까. 지우고. 내분하는 점 P를 지나고 뭐라 그랬어? 직선이 하나 주어졌는데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네. 우리 좀 전에 공부한 것처럼. X는 2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돼 있다고? Y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직선이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뭘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뭘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x, y가 각각으로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있을 때 t 앞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 계수 있죠? 이 계수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방향 벡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은 방향 벡터가 뭐인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이해가요?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방향 벡터. 자, 오늘 이제 방향 벡터도 알았고 지나는 점도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을 세울 수 있겠죠. 불러보세요. 2분의 뭐가 되고 x 마이너스 2 그렇죠. 이퀄 마이너스 4분의 여기 지나는 점 0이니까 y 이렇게 쓰면 되고 사실 이거 약분해도 되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2로 바꿔도 상관없겠다. 물론 마이너스를 1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우리 이제 63번에서 배운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 중에서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고, 자, 이제 64번 가서는 또 다른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포인트에서 보도록 하죠.